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 그는 누구인가? 김부식은 고려 중기 신라계의 문신이며 문화시종을 지냈습니다. 당시 인종의 명에 의하여 정승명, 김효충 등 10인과 함께 삼국사기 50권을 전술하였습니다. 10인이 함께 저술하였다고는 하나 김부식은 그들이 책임자였으므로 그들이 전술한 것은 모두 그가 읽어보고 감수를 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김부식의 사상이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인종이 즉위하면서 외척인 이자겸이 국정을 농단할 시기였으며 김부식은 이자겸에 대항하기보다는 그의 세력을 인정하고 묵인하여 이자겸의 집권기에는 평탄하게 관직 생활을 하였습니다. 1126년 인종 4년에 이자겸이 피살됨으로써 그의 전행은 끝났으나 이때부터 정지상, 묘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서경파가 득세하게 되나 김부식은 이자겸에게는 복종하였던 것과는 달리 서경파에게는 강하게 반발하여 이들 세력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1135년 서경파가 묘청을 중심으로 서경, 즉 평양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토벌하는 토벌군의 원수가 되어 개경에 남아있던 정지상, 백수한 등을 처형하고 서경으로 진격하여 반란을 진압하였습니다. 그는 이 공으로 문화시중에 오른 후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1142년 인종 20년에 관직에서 물러난 후 삼국사기를 집필하여 1145년 인종 23년에 삼국사기 50권을 편찬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1151년 의종 5년에 77기를 이기로 세상을 떠났으나 19년 후인 1170년에 정중부에 의한 무신정변이 일어나 부관참시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중부는 1170년 무신정변을 일으켜 성공하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과거 정중부는 김부식의 생전에 아비의 권세만 믿고 개차반이었던 그의 아들 김돈중에 의하여 수요 및 태워지는 치욕을 당하였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이를 잊지 못하고 훗날 무신정변을 성공시키자 자신의 수염을 태웠던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부터 참살하였으며 그의 애비인 김부식의 묘까지 파헤쳐 부관참시하면서 평생 김부식 일가의 수모를 당했던 원한을 풀게 됩니다. 이 당시 김부식은 5형제이었는데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그의 일가는 모두 요직에 등용되었으며 그의 일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정중부에 의한 무신 정권이 성립된 이후 그의 일가는 모조리 숙청당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차반이었던 김부식의 아들 한 명의 무별한 행동이 부인의 참사는 물론 아버지 김부식은 부관참시를 당하고 일가 친척 사돈의 8천까지 모조리 참살당하여 당대 최고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못살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당시 서경파와 개경파의 대립관계를 살펴봅시다. 묘청, 정의상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서경파는 고려의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고자 서경천도 운동을 시작하여 서경의 궁궐을 축조하고 왕인 인종도 자주 서경에 행차하였습니다. 이때 수도가 서경으로 옮겨지면 서경파가 득세하게 되고 개경파인 김부식을 중심으로 하는 개경의 기반을 둔 기존 세력은 당연히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질 것이니 개경파는 이에 적극 맞서 서경파와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서경천도가 불발되자 묘청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서경파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서경파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으니 당연히 수도를 서경의 평양으로 옮기고 중국에 맞서는 국가를 세우고자 하였으나 김부식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을 숭상하는 사대주의파인 개경파가 서경파의 반란을 진압하였으므로 사대주의 사상이 그대로 전속된 것입니다. 훗날 신채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극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만약 이 당시 사대주의자 김부식이 패하고 독립주의자 묘청이 승리하였다고 하면
이후 고려사뿐이 아니라 조선사까지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국가로 발전하였을 텐데 극히 아쉽게 되었다가 피력하였습니다. 실제 김부식은 중국의 송나라를 극히 숭상하여 송나라의 소식, 즉 소ron파죠. 소식, 소철 형제까지도 극히 흠모하여 자신의 이름까지도 그들의 이름을 따서 부식이라 하였고 동생의 이름조차 부철이라고 개명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득세하고 역사서를 편찬하였으니 삼국사기를 신라 중심의 역사서로 편찬하고 고려나 백제에 대한 서술은 극히 제한된 내용만 담겨 있으며 더욱이 고구려 이전의 고조선에 대하여는 거의 다루지를 않아 한민족의 역사를 삼국의 건국 이후로만 한정시켜 한민족의 활동 범위조차 한반도로만 축소시키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조선의 역사는 이보다 160년 후에 승려 1년이 저술한 삼국유사에 일부 기록되기는 하였으나 이 서술을 역사라기보다는 신화적인 관점에서 서술하였으니 우리 역사서의 중심축인 삼국사기, 삼국유사만으로는 한민족의 상고사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본 역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글자 그대로 책 제목이 삼국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고려, 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역사서에서 삼국 이전에 관한 역사를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삼국 이전에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삼국의 역사만을 기록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역사서의 저자들도 삼국 이전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이 자료가 불충분하니 어느 정도 자료가 남아있던 삼국만을 중심으로 역사서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는 삼국육사에서 알듯이 고조선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 단순히 고조선의 건국을 신화처럼 다루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를 삼국의 건국 이후로만 한정해도 될 것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만주에서부터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고인돌을 세운 국가는 어찌 설명할 것입니까?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에 고인돌을 세웠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삼국 건국 이전부터 존재했던 유적인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고인돌을 세우려면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국가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고인돌은 전국에 4만여 개가 존재한다고 하며 전 세계에 존재하는 고조선의 40% 이상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존재하니 삼국 건국 이전에 이미 한민족은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고인돌을 세울 때에는 문자가 없는 선사시대이다 보니 글자 한 장 없는 것입니다. 역사시대에 세워진 이 고인돌과 비슷한 규모의 관계토대왕 능비에는 1700여자나 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강력한 국가의 존재는 우리 역사계가 금과 옥조로 모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로는 설명할 수 없으나 다행히 삼국 건국 이전에 있던 고조선, 배달국, 환국의 존재를 서술하는 역사서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한단고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단고기는 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누가 이 역사서를 저술하였을까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축소 왜곡된 이유는 고려, 조선을 거치는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 대한 4대 사상에 기인하며 더불어 우리의 역사서나 그 외 수많은 문헌들이 수많은 전란으로 인하여 소실되어 전해지지 못하였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의 조선의 문화 말살 정책으로 역사 왜곡을 일삼았던 조선 총독부 산화, 조선사 편수회의 그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이 조선사 편수회는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민족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한국인의 민족의식 말살을 목적으로 발족된 기구로 한국사를 왜곡하여 타율적이고 정체된 4대주의 역사로 규정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민족의 상고사가 배제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역사서는 일제의 입맛에 딱 맞는 역사서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한민족의 역사를 삼국 이후로 한정토록 하여 그들의 식민사관에 적극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조직에서 일제에 협조하였던 친일사관을 가진 인물들이 해방 이후 여러 학교 등지에서 활동하며 일제에 의하여 왜곡된 역사관으로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으로 해서 삼국사기, 삼국육사에 기록된 것과 일제의 식민사관에서 배운 것 이외에는 모두 위선한 잘못된 역사로 매도하여 역사학계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잘못된 역사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환단고기를 살펴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환단고기는 삼성기상, 삼성기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의 5가지 책을 엮은 것입니다. 삼성기상은 신라 진평왕 때 사람으로 승려였던 안함노가 기록하였으며, 삼성기하는 고려말 은사인 원천석으로 추정되는 원동중의 저술로서 18대의 환웅이라는 왕이 1565년간 신시 배달국을 다스렸으며, 또한 그 전신인 환국의 3301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군세기는 고려말의 문신인 이암이 저술하였으며 47대의 단군이 2000년간 다스린 고조선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북부여기는 고려말의 학자로 원천석과 동시대 인물인 복예거사 범장의 저술로서 고조선 멸망 이후 고려 건국까지 기간 동안 북부여를 건국하여 6명의 왕이 국가를 다스렸으며 이 나라를 고려의 전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백일사는 조선 초문신 이맥의 저술로 환국, 배달국, 삼한, 고구려, 발해, 고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환단고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다루지 않았던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권의 저서는 신라시대부터 고려 초기까지 1000년간에 걸쳐 저술되었으며, 이를 1911년 개연수가 이를 5권을 묶어 환단고기로 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작업을 마친 개연수는 1920년 일제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개연수는 죽기 직전 이 책을 이유립에게 전해주어 훗날 발간토록 하였다 합니다. 이 일을 전해받은 이유립은 1979년 처음으로 이 환단고의 백부를 한정판으로 출판하였으며, 1985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출판하여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이 환단고기는 일제강점기에 개연수가 죽으면서 이유립이 홀로 보관함으로써 일제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었으며, 훗날 출간되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5명이 저술한 환단고기를 1979년에 이유립이 저술한 것으로 오도하며, 따라서 이 환단고기를 유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